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승민입니다. 오늘 돼지고기 요리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돈 돼지고기에는 인, 칼륨 등이 많이 들어있어서 미네랄도 풍부하고 성장기 어린이나 학생, 수험생들의 영양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특히 한돈 돼지고기의 그 앞다리살, 뒷다리살, 안심, 등심 이런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저지방이고 저칼로리의 고단백 부위니까 성장기 아이들한테 세포의 성장이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다이어트 할 때 섭취해야 될 필수 영양소인 오메가3, 아미노산, 비타민 B군, 미네랄들이 풍부해서 건강한 다이어트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한돈은 비타민 B1이 아주 풍부해서요. 피로회복과 원기회복에 좋은데 이 한돈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게 부재료로 먹을 수 있는 인삼이나 밤, 대추 이런 재료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요리를 선보이겠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어딘가에 이렇게 싸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거는 채소 등에 고기를 얹어서 싸먹는 것인데 이 비타민 B1이 풍부한 돼지고기를 쌈 야채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곁들여 먹는 채소를 기존의 채소보다 훨씬 영양가 있는 밤이라든가 대추, 수삼, 오이, 과일, 과일 중에 배 오늘 저 사용하고요. 양파 이런 것들 사용하셔서 고기 위에 이렇게 싸드시게 되면은 얘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로 부족한 영양소를 한돈 돼지고기가 충분히 만족시켜 드릴 겁니다. 더군다나 다른 부위처럼 기름기가 적은 부위거든요.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사용하시면은 느끼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등심이나 안심, 앞다리살 이런 부위 이용하시면은 기름기가 적어서 고기인 줄 모르고 아주 담백한 요리를 즐기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까 쌈 야채를 대신해서 고기에 채소를 싸먹게끔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고기 선택을 등심으로 해봤어요. 등심이 어머님들 아시죠? 여기 이거 도톰하게 잘라서 어머님들 돈가스 많이 해서 아이들 주시곤 하시잖아요. 이걸 고기를 잘 나오실 때 샤브샤브용으로 얇게 썰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고깃집에서 이렇게 썰어줍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통상 하는 그 밑간인 소금, 후추 말고요. 저는 오늘 조금 변화를 줘봤는데 간장하고요. 그리고 후추, 돼지고기 요리에 어울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참기름이요. 그 다음에 향신즙을 조금 넣어서 이 누린내 제거를 좀 도모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섞으셔가지고 소금, 후추 간이 아니라 간장으로 한돈 돼지고기 간을 하시면 간장이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맛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재우셔서 굽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리가 서투신 어머님들께서는 많이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먼저 팬에 구우시고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소스에 간이 배이게끔 하는 걸 권하고 싶어요. 또 그렇게 하면은 고기가 익느냐고 지 몸에 그 약간의 열기를 가지고 있게 하는데 그 열기가 소스의 흡수를 매우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를 쟀다가 굽는 방식이 아니라 저처럼 고기를 먼저 살짝 익히시고 한돈 돼지고기는요 익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붉은 선홍색에서 이렇게 흰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금방 고기가 이렇게 익었어요. 익으면 그 위에 이렇게 제가 아까 간장, 후추, 향신즙, 참기름 요것들을 넣었는데 요것들을 넣고 간이 잘 배일 수 있도록 앞뒤로 잘 구워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제가 고기를 먼저 익은 다음에 소스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열기 때문에 간이 더 잘 배입니다. 어머님들께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보시면 나중에 드셔보시면 간이 훨씬 잘 배인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한쪽 면이 익어서 다른 쪽 면에 소스를 바르기 위해서 지금 뒤집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간장 양념을 하시게 되면은 한돈 돼지고기의 색깔이 약간 갈색이 돌면서 훨씬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돼요. 자, 향이 아주 좋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등심이나 이런 부위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중간에 기름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머님들 조리하실 때 찢어지지도 않고요. 굉장히 모양을 끝까지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구절판 등을 먹을 때 가운데 놓는 그 밀전병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고기를 얇게 저지방 부위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조리를 하게 되시면은 굳이 힘들게 밀전병 같은 거 붙이시지 않고도요. 고기를 이용해서 이런 쌈을 싸 먹을 수 있는 좋은 재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기가 약간 갈색빛이 간이 잘 든 색깔이 나면서 이렇게 익었습니다. 자, 고기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소스를 묻혀가면서 어머님들 익혀주시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는 채소 준비를 해볼게요. 채소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대추, 양파, 과일 중에는 배. 왜냐면 우리 한돈 돼지고기가 그 고기이기 때문에 소화를 도우려면은 채소도 물론 좋지만 과일 중에서 겨울철에 흔한 사과나 배 등 이용하시면 아주 좋거든요. 저는 오늘 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배는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곱게 채를 쳐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요리가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얘를 쌈을 싸먹는 거라서 채가 두껍게 되면은 쌈이 얌전하게 싸지질 않아요. 그래서 고운 채로 집에 채칼등이 있으시면 채칼등을 이용하셔서 하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곱게 채를 치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과일 등을 썰어서 변색이 안 되게 하는 방법으로 연한 설탕물에 살짝 담그신다거나 레몬즙을 위에 살짝 뿌려두시면은요, 시간이 지나도 과일이 변색을 하나도 안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삶 같은 걸 잘 안 먹죠. 우리가 건강에 좋아서 어른들은 거부감 없이 잘 먹는데 아이들은 잘 안 먹는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런 삶이랑 비슷한 색깔의 이런 밤이라든가 요 배채를 듬뿍 넣고 얘는 소량을 넣어서 같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밤인지 배인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먹게 되고, 그리고 억지로는 안 먹는 이런 식재료를 어머님들께서는 먹일 수 있어서 일거양득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삶도, 그리고 삶 같은 경우에는 요 뿌리, 잔뿌리 부분이 향이 진하기 때문에 삶을 일단 사오시면은 잔뿌리 부분 등은 따로 이렇게 모아두셨다가 그 돼지고기 삶는 요리라든가 수육이라든가 이렇게 돼지고기를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구워 먹는 요리 외에도 삶아 먹는 요리가 많잖아요. 그때 몇 가닥을 넣게 되시면은 이 몸통 부분을 넣는 거에 비해서 훨씬 그 잡내 제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렇게 음식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한돈 돼지고기에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그 냄새 때문에 조금 그렇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산뿌리를 따로 모아두셨다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채가 지금 다 곱기 때문에 오이도 4등분 하셔서 오이 돌기 부분은 소금에 문질러 쓰시면 좋거든요. 4등분 하셔서 이렇게 써는 것을 이제 돌려깎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을 위아래로 살짝 흔들고 왼손은 오이 몸통을 이렇게 밀어주셔가지고 15분은 원래 먹지 않아요. 오이와 호박 등은 15분은 먹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과감히 놓으시고 나머지 이 껍질 부분 이렇게 돌려까기 한 부분을 얌전히 이렇게 도마에 엎어 놓으시고 채를 썰게 되면은 이제 오이 채가 곱게 되죠.
자, 이렇게 오이채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재료로는 제가 밤을 채 썰 건데요. 밤이 동그래서 어머님들 써시기가 불편하시죠? 그러면 밤을 채 썰기 전에 이 끝을 반드시 해주셔서 얘가 도마 위에 착 밀착이 되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가 고우려면은 편이 얇아야 돼요. 그래서 편을 얇게 이렇게 떠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식재료와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런히 포개셔서 이렇게 채치시게 되면은 다른 채와 마찬가지로 이 채가 곱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밤채도 제가 다 곱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대추를 제가 채 썰 건데요. 대추는 채 썰시기 전에 얘 안에 단단한 그 씨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주시고요. 대추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라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것처럼 대추가 몸에 좋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도마에 놓고 한번 이렇게 꽉 누르셔서 칼질하기 편하게 납작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곱게 채를 썰어 주시면은 됩니다. 혹은 이제 집에 손님 등이 오셔서 이런 한도를 이용한 보양식으로서 어른들께 접대를 하고 싶으시다, 그런 일이 있으시면은 얘를 이렇게 대추 꽃 마리를 해서 이 요리 위에 뿌려주셔도 아주 음식이 기품 있어집니다. 마지막 식재료는 제가 양파를 썰어 볼 건데요. 지금 대추, 배, 그리고 수삼, 오이 다 고운 채로 이렇게 곱게 썰어놨는데 양파가 두꺼우면 안 되거든요. 양파를 곱게 써시려면은 안에 심은 좀 이렇게 뜯어내시고요. 요거를 한 서너 장 이렇게 겹쳐지게 한 다음에 요 동그란 부분이 도마에 가게끔 놓으시고 저처럼 이렇게 채를 써시게 되면은 밑에 동그란 부분을 살짝살짝 움직여 가면서 이렇게 채를 써시면 이 양파채가 끝까지 균일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파를 썰어 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 이게 정말 양파채야? 이렇게 묻곤 합니다. 자, 양파채도 지금 곱게 나왔어요. 그리고 채소를 싱싱하게 드시는 방법은 먹기 직전에 얘를 얼음물에 담가서 이제 생생하게 살아나도록 한 다음에 물기 제거를 해서 소스를 뿌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물기 제거를 제대로 안 하시고 소스를 넣게 되면은 이 채소 겉면에 묻어있는 물기에 의해서 소스가 슬라이딩이 돼요. 그러니까 물기 제거를 완전히 하시고 소스를 붓게 되면은 각 재료들이 소스를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소스 맛이 배인 그런 샐러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이렇게 채소들만 드시는 것은 아무리 대추나 수삼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좋다 하더라도 동물성 식품이랑 같이 매치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균형에 맞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꼭 이거와 같이 드실 때는 이 자잘한 채를 같이 넣어서 싸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성 식품, 특히 한돈의 저지방 부위를 이용하셔서 해 드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기 제가 간 베이게 구워놨고요. 그 다음에 샐러드 채소들을 채 써는 요령들을 알려드렸고 이제는 소스를 만들면 됩니다. 소스는 잣소스인데 아이들 견과류를 좀 많이 먹이고 싶은 욕심들 있으시잖아요, 어머님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견과류를 우리 어른들만큼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자를 전부 다 다졌어요. 다지거나 가시거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즈를 가는 기구가 있는데 그거가 있으시면 그걸로 가시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종이 등을 도마 위에 까시고 잣을 한 움큼 놓으신 다음에 그거를 꾹 눌러 짜서 종이 위에서 곱게 다지시면은 이 견과류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기가 도마 등에 묻지 않고 이 기름 성분을 이 종이나 키친타올에 싹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보송보송하고 깨끗한 잣다짐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잣소스에 들어가는 것이요. 첫 번째 이제 잣가루인데요. 잣가루는요.
아이들 잣 이만큼 먹이려면 굉장히 어머님들 힘드실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소스 안에 많이 넣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잣가루 제가 30g 곱게 다진 거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잣만 넣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얘가 느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레몬즙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레몬즙이요. 레몬 하나를 짜게 되면은 2큰술의 레몬즙이 나오는데 이거 레몬즙 충분히 나오게 하시려면 어머님들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살짝 30초 정도 돌리시고 우리 왜 어렸을 때 귤 같은 거 먹을 때 친구가 주면 이렇게 쪼물쪼물 해가지고 나중에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얘를 도마 위나 아니면 손 안에서 이렇게 좀 꾹꾹 누르셔서 레몬즙을 짜게 되면은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양만큼의 그 레몬즙 그거를 충분히 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 레몬 한 개가 낼 수 있는 즙이 2큰술이에요. 그 2큰술, 한 개에 해당하는 2큰술 레몬즙을 제가 넣고요. 그 다음에 레몬즙만으로는 그 충분히 상큼한 맛을 다 낼 수가 없어서 제가 식초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늘이 들어가야지 음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늘 향이 너무 강하지 않게끔 한 작은술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늘 들어가는 재료 중에 수삼이 있잖아요. 이 수삼이 꿀하고 아주 천생연분이에요. 아주 이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꿀을 2큰술 이렇게 넣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재료나 요 소스나 소스에 들어가는 양념들이나 이게 참 고급 음식이다. 이게 한돈 돼지고기를 가지고도 이렇게 부티나는 음식을 만들 수 있구나. 그런 점에 좀 놀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식초와 레몬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어울리는 맛을 낼 수 있는 설탕을 제가 좀 넣어볼게요. 그리고 설탕, 식초가 들어가는 음식에는요, 반드시 그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음식에는 소금이 소량이 들어가야지 간이 제대로 서요. 그걸 좀 넣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소금까지 다 넣어서 이제 잣소스를 제가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잣을 곱게 이렇게 갈았기 때문에 이거 아이들이 먹을 때는 이제 잣이 들어간지 어떤지 입자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먹기에도 잣의 고소한 맛과 그 레몬즙의 상큼한 맛 이런 것 때문에 소스가 아주 그 고급스러운 그런 소스가 완성이 되고요. 들어가는 재료 중에 요 수삼이랑도 또 잘 맞는 그런 그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접시에 담아 볼 텐데요. 이거 제가 이거 위에다가 한돈 돼지고기 위에 갖가지 야채를 넣어서 먹는 요리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접시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세팅을 푸미잇이 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푸미잇이 담아 보겠는데요. 자, 요 한돈 돼지고기를요. 이게 그냥 소금, 후추 간만 했더라면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안 나오는데 간장, 꿀 이런 것 등에 간을 했기 때문에 요 한돈 돼지고기 색깔이 먹음직스럽게 약간 갈색빛을 지금 띄우죠. 그 구절판에 밀전병 생각나지 않으세요? 요게 손님 초대 요리로도 아주 손색이 없고 이게 이 음식을 드시는 분들 앞에 앞접시를 하나씩 놔드리면은 요거를 한 장 갖다 놓으시고 그 위에 채소를 넣어서 이 소스에 찍어서 싸드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집에 손님 등이 오시면 많이 활용하는 요리인데 좋아들 하십니다. 자, 아까 썰어놓은 채소들이요. 이게 밤과 배, 수삼은 거의 흰색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될 만한 오이와 대추를 넣었기 때문에 그것들의 색깔이 골고루 섞일 수 있게 얘를 고루 섞어주세요. 우리가 뭔가 그 채소만 먹으면은 좀 먹은 것 같지 않고요. 고기만 먹으면은 뭔가 좀 느끼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만나면은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손님이 오실 때까지 시간이 좀 넉넉하다 하시면은 얘를 찬물에 담가 놓은 채로 얼음물이면 더 좋고요. 담가 놓은 채로 두시면은 색깔도 하나도 안 변하고 싱싱한 상태가 손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음에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자소스 있으시잖아요. 요거를 자, 요 고기 위에도 소량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고기 위에도, 그리고 채소 주변에도 듬뿍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자, 잣가루를 이용해서 그냥 돼지고기만 먹어도 몸에 좋은데 지금 몸에 좋은 가지 것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손님상에 내놓으시거나 가족들 특별한 날 이렇게 내놓으시게 되면은 아, 이게 정말 돼지고기 요리야 라는 탄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잣소스 곁들인 한돈 등심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내면 이걸 누가 돼지고기 요리라고 믿겠어요. 그리고 밀전병처럼 이 돼지고기 하나를 가져다가 위에다가 소스와 더불어서 이 야채를 한 줌씩 올려놓고 싸먹게 되면은 누구나 좋아하는 요리가 완성됐습니다.